안녕하세요. 강도 비정규직 지원센터 알기 쉬운 노동 상식 교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ILO 회원국의 90%가 시행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제도이죠. 우리나라도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 제32조에 따라 1988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란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해서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그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2020년 올해의 최저시급은 8,590원, 월급으로 하면 179만 5,310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8년에는 역대 최고 인상액인 1,060원이 올랐지만 대선 당시 공약대로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열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최저임금법을 개정해서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기도 했지요. 최저임금은 노사 공익대표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다음 해에 적용할 최저시급을 결정하고 매년 8월에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면 효력이 발생됩니다. 최저임금법은 1인 이상 노동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처럼 꼭 5인 이상이 아니어도 적용되기 때문에 편의점 알바생도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겠죠. 그런데 수습기간 중인 3개월 이내의 수습기간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액의 90%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에도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단기 아르바이터 등의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없고 따라서 최저임금도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받고 있는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임금 총액을 단순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환산 방법에 따라 시급을 산정하고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임금 항목 중에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 총액을 나의 월 소정 근로 시간수로 이렇게 나눠주면 나의 최저임금 환산 시급을 산정할 수 있는데 이를 법정 최저시급과 비교해서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 2019년 1월 1일부터는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넣는 임금과 빼는 임금이 조금 범위가 바뀌었고요. 월 소정 근로 시간의 개념도 명확히 정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임금을 최저임금 계산에 넣고 어떤 임금은 빼야 하는지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단체 협약이나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에 임금 항목으로 지급 근거가 명시되어 있고 소정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면 최저임금 계산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달 지급하는 임금이라도 법에서는 몇 가지 경우에 대해서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빼도록 하고 있는데요. 최저임금법 제6조 사항은 소정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그리고 매달 분할 지급받는 연단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최저임금 월급액의 일정 비율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정근로 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연간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그리고 노사 간에 약정한 유급휴일수당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수당들은 소정근로를 넘어서는 추가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소정근로와는 무관한 임금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항의 산정주기가 1년이 상여금이나 사망의 복리후생임금은 원래 최저임금 산입에서 제외되는 임금이었는데요. 2019년 1월 1일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도록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상여금과 복리후생수당을 모두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하게 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반감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2019년부터 5년에 거쳐서 단계적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2024년에는 전액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상여금이 연 몇 %라고 하는 조건 없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해 왔다면 명칭만 상여금이지 매월 지급하는 임금과 별로 다른 바 없기 때문에 법 개정과 상관없이 올해도 모두 최저임금 산정에 100% 포함되는 임금이었는데요. 법 6조 상에서 말하는 상여금 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임금이라는 것은 산정 주기가 1년인 연 몇 %로 정해진 상여금을 매달 쪼개어서 지급해 왔던 경우이거나 아니면 두어 달에 한 번 지급해 오다가 법 개정 이후에 추후규칙을 바꿔서 매달 지급하기로 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여금 등의 월 지급액을 2024년까지 해서 전부 포함시키되 5년 동안 단계적으로 해당 연도 기준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일정 %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상여금 월할분이 50만원일 때 올해 최저임금 월급액은 179만 5,310원이니까 올해는 이 금액의 20%를 제외하도록 했기 때문에 50만원에서 이 금액인 35만 9,062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 14만 9,038원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키라는 말입니다. 또 금전으로 지급하는 식비나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그것도 역시 상여금과 같은 방법으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포함시키도록 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 합계가 20만원일 때 올해 최저임금 월급액의 5%인 89,765원을 뺀 나머지 11만 235원만을 최저임금에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받는 임금 항목 중에서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는 임금의 합계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면 나의 최저임금 환산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분모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또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궁금해지실 텐데요. 일주 40시간을 일하기로 했다면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까지 합해서 일주 48시간이 되는데 이것은 일주의 근로시간이니까 월 단위로 바꿔줘야 합니다. 1년 365일을 일주인 7일로 나누면 1년은 약 52.15주가 나옵니다. 이때 일주 48시간에 1년 52.15주를 곱한 다음 이것을 다시 12개월로 나누면 한 달의 소정 근로시간을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계산을 보면 209시간이 나옵니다. 만약 5시간씩 일주 25시간을 일한다면 주휴시간 5시간을 합해 일주 30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이 되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해 보면 월소정 근로시간 수는 대략 131시간이 나오겠죠. 그러면 홍길동 씨의 월급 명세서를 통해서 길동 씨의 최저임금 환산시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길동 씨는 일을 8시간, 일주 40시간을 근로하고 주일은 일요일이네요. 기본급은 120만원을 지급받았고 상여금은 연 400%를 매월 분할 지급받아서 40만원, 그리고 가족수당 2만원, 식대보조기 10만원, 연장근로수당 21만 6천원을 지급받아 총액 193만 6천원을 받았습니다. 총액만 놓고 보면 올 최저임금보다 살짝 많아 보이는데요. 실제로 그런지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길동 씨의 임금은 연장 근로수당을 제외하면 모두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이니까 모두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되는 임금입니다. 그런데 가족수당이나 식대비는 복리후생비고 상여금도 매달 분할 지급받았기 때문에 계산에 포함시키기는 하는데 이 중에 일정 비율은 제외한다고 했죠.
길동시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므로 길동시가 올해 받을 수 있는 최저임금 월급액은 179만 5,310원인데 이 중에 올해 기준으로 상여금은 20%, 복리후생부는 5%를 제외하고 나머지만 계산에 넣어야 하니까 미리 그 금액을 계산해 놓으면 편하겠죠. 길동시의 최저임금 월급액 179만 5,310원의 20%는 35만 9,062원이고 5%는 8만 9,765원이네요. 그래서 길동시의 기본급 120만원과 상여금 40만원에서 아까 계산해 놓은 35만 9,062원을 뺀 금액을 합산해주고 복리후생비 12만원에서 5%인 89,765원을 뺀 금액을 합산해보니 총액이 127만 1,173원이 나왔네요. 그런데 길동시의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이니까 이 금액을 209시간으로 나눠주면 길동시의 최저임금 환산시급은 6,082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최저임금은 올해 8,590원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비교해보면 무려 시간당 2,508원이나 미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월급액으로 따지면 52만 4,172원을 덜 받은 셈입니다. 이렇게 사용자가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처벌 규정이 따르겠죠. 최저임금법 위반과 임금체불의 처벌 기준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한데요. 임금체불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법의 위반은 근로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이 더욱 강력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길동시에게 미지급한 52만 4,172원도 당연히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이해 조금은 도움이 되셨나요? 이제 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을 결정할 시기가 되었는데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